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애 좀 봐요.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1시간 동안 애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알게 된 아내가 행주를 던지는 바람에 눈탱이를 얻어맞았습니다. 아내가 청소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그래서 그는 낑낑거리며 세탁기의 방향을 돌려놨습니다. 이것을 본 아내가 이번에는 바가지를 던져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커튼을 좀 쳐주세요. 그래서 그는 커튼을 툭 치고 돌아왔습니다. 화가 난 아내가 리모컨을 던졌는데 그것을 피하려다가 벽에 옆통수를 부딪혔습니다. 아내가 빨래를 널며 말했습니다. 여보, 방 좀 훔쳐주세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훔치는 건 나쁜 짓이야. 그 순간 아내가 빨래 바구니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을 피하려다가 걸레를 밟고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쪘습니다. 밤이 되어 아내가 만화책을 보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자요. 그 말에 그는 근엄하게 응수했습니다. 아직 잠도 안 들었는데 그만 자라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에게 베개로 2대나 맞고 거실로 쫓겨나서 소파에 기대어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남편이 있다면 고통이며 불행이죠. 이 이야기는 가정 안에서 말이 안 통하는, 잘 안 통하는 남편의 모습을 극대화한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남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아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며 사는 가족 전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을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죠. 말은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의 현실이 됩니다. 사람이 말을 만들어서 말을 하지만 결국 그 사람 속에 꿈틀거리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혀에는 권세가 있고 말에는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큰 배를 아주 작은 키에 의해서 그 작은 키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작은 불이 많은 나무, 숲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작은 혀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혀의 권세가 말로 나올 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말로 치유하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불행하게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말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 언어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라, 혀를 제어하라는 뜻이죠. 혀를 제어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날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혀를 금하라, 혀를 제어한다는 말은 말을 안 하고 침묵만 하고 있고 말을 조심조심 아껴서 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혀를 잘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혀에서 나오는 나쁜 말을 금하고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 행복한 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혀를 잘 제어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혀를 잘 제어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이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죠.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언어 습관을 가르치고 그리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의 언어 습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밖에서 유행하는 눈병이 누가 가족 중에 옮아오면 수건을 같이 쓴다든지 또 문 손잡이를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접촉에 의해서 눈병이 전염되어 옮죠. 그러니까 전염병이죠. 그런데 눈병과 같은 전염병만 가족에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습관도 전염됩니다. 좋은 언어 습관으로 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잘못된 언어, 나쁜 언어가 가정 안에 들어와서 퍼지게 되죠. 짜증내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화를 내는 말, 악담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물론 전염병이 돌더라도 건강한 사람, 면역체계가 강한 사람은 전염병을 잘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나쁜 말들이, 나쁜 언어 습관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잘 이겨내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노약자가 문제죠. 어린아이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좋은 언어 습관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 부정적이고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그런 것에 전염이 되어서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 집 아이가 욕을 배웁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하지 않더라도 밖에 나가서 놀다가 욕하는 아이하고 놀다가 잠깐만 놀다가 오면 집에 와서 반드시 욕을 해요. 좋은 것은 어렵게 배워서 쉽게 잃어버리지만 나쁜 것, 악한 것은 쉽게 배워서 그것을 버리려면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버려지는 거죠. 이게 악의 특성입니다. 혀를 제어하라는 뜻은 적당한 때 적당한 말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집에서 대화를 해야 하니까,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이 말 저 말, 할 말 못할 말, 막 쉴 새 없이 말을 늘어놓는 것,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잔소리죠. 특히 여성들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잔소리하는 것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잔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잔소리라고 생각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이라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란 듣는 사람이 잔소리로 들으면 잔소리예요. 분명히 뜻과 의미를 가지고 말했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전해받지 않으면 잔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잔소리는 귀에는 들릴지 모르지만 마음에 전달되지 않는 말, 않는 소리는 다 잔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말, 마음에 전달되지 않는 말, 쓸데없는 말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잔소리예요. 우리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달리.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알아듣고 마음에 전달될 수 있는 말들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적당한 때 적당한 말을 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웬만하면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죠. 보니까 유치원생 가운데도 휴대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 다 아이가 있어요. 근데 휴대폰 아시다시피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상대 전화번호와 이름을 각각 적죠. 이름 글자 그대로 성과 이름을 적는 경우도 있고 무슨 애칭을 적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학생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에 보니까 번호가 뜨면서 밑에다가 이름이 같이 저장해 놓은 이름이 뭐냐면 미친 개소리였어요.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이름일까? 이 번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보니까 자기 엄마예요. 이 여학생이 자기 엄마 전화가 왔는데도 받아야 별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지 안 받아요. 안 받는. 벨소리가 계속 울리죠. 친구가 옆에 있다가 그 휴대폰에 뜬 글자를 보면서 야, 그 미친 개소리 좀 그만 좀 꺼, 그러더라고요. 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 여학생은 어머니의 전화를 왜 미친 개소리라고 이름으로 저장했을까요? 그의 어머니는 잔소리 수준을 넘어서 나쁜 말,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